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 한 줄기 희망의 빛, 바로 백신이죠. 영국은 이번 주부터 벌써 접종을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백신 수급 계획을 며칠 전에 발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에서는 백신 전문가를 만나보려 합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국제백신연구소. 일단 뭐 이름에서 이렇게 백신 냄새가 풀풀 풍기긴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99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첫 번째 국제기구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설립 목적은 이제 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네.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이머징, 그러니까 신변종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도 저희 미션에 집어넣어서 이제 같이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인데 네.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구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러면 백신만 연구하시고 치료제는 전혀 네, 치료제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전혀 안 하시고요. 네, 백신만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백신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제연구소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차장님이십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요. 방송을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잘 여쭤보겠습니다. 자, 송 차장님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 자주 나왔는데 보통 백신이 개발되려면 길면 10년, 짧으면 4, 5년 정도는 걸린다.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네.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길면 10년이 더 걸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백신이라는 것이 일단 뭐 어떤 방어 메커니즘이 뭔지 이런 것도 사실 다 밝히고 나서 어떻게 개발할지 이 트라이얼 앤 에러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도를 하면서 이제 네. 거기서 후보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후보 물질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임상이라는 단계를 다 요즘 많이 네. 아시겠지만 네, 실험.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건데 네. 초기에 이 후보 물질만 만드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1년에서부터 몇 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좋은 백신을 찾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후보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또 임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독성 시험이라고 이게 이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지 않은지. 위험한지 않은지 예.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것만 해도 또 1년 이상이 또 거의 통상 1년 정도 소모가 되고요. 예. 또 이제 생산을 또 이제 실험실에 생산하는 게 아니고 또 인체도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GMP라는 또 아주 수준 높은 생산 시설에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통 임상 일상도 이번에는 뭐 2, 3개월에 끝났지만 통상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예. 그 3상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계속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몇 년이 걸치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아주 단축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만 보면서 가기 때문에 정말 짧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백신을 이론적으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물질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또 하고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장기적 효과와 독성, 안전성 다 봐야 나오니까 10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 임상 3상을 하고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리뷰만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과정이 1년이 또 넘네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네. 지금 살짝 말씀 주셨지만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엄청나게 빠른 1년은 뭡니까? 1년이 10개월 만에 지금 10개월 만에 거의, 지금 막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그 플랫폼으로 임상을 여러 번 한 기술들. 네. 보통 이제 DNA나 RNA나 제조합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임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그 백신에 해당하는 성분만 바꿔서 임상을 한 경우에는 그 독성 시험을 다 면제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 들어간다 한 다음부터 2달 만에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독성 시험도 면제가 됐고 바로 그 GMP 생산 시설에서 이 RNA를 생산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런 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네. 독성 시험을 면제해주고 대신에 이제 임상에서 그걸 관찰을 한 거죠. 네. 2달 만에 임상 1상에 들어갔고 임상 1상도 통상 1년이 걸리는데 그 이뮤나이즈 면역하고 항체가 잘 나오는지 네. 이 세이프티한지
예, 안전한지. 안전한지 그것만 예.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바로 또 이상 간단하게 하고 음흠. 그리고 이 중간에 하면서 동시에 3상을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어떤 그 뭐 하나를 끝내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지금도 1상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2상을 하면 3상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했고 또 대량 생산도 준비를 3상을 하면서 네.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워낙 급하니까 네, 네. 완전히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백신에다가 살짝 코로나19에 예, 적합한 것만 바꿔서 네, 스파이크 단백질 지금 대부분 백신의 성분인데 그 부분만 딱 바꿔 놓은 겁니다. 그것만 바꿔 넣어서 네. 그래서 아주 이제 기간을 줄인 겁니다. 네, 네. 예. 지금 많은 분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9031님께서 주신 문자가요. 백신 접종 시작한 영국은 안전보다 효능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건 사실 인구 집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땐 맞는 말이겠지만 백신을 맞는 개인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안전보다 효능이 우선이란 말은 좀 그건 맞지 않는 말 같고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예.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검증을 하고 최대한 안전하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접종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안전성이라든지 또 이제 그 여러 이제 대상자가 좀 건강한 성인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네. 물론 나이 아주 많아 85세까지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에 대부분 90세 할머니가 첫 접종. 네, 이번에 예. 접종은 이제 90세부터 한 거 임상 3상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한 건데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알러지 반응은 아주 우려되는 그 아나필락스라는 아주 과민증은 아니고 네. 알레르기 같은 아하. 좀 과민 반응. 과민 반응. 그 사람들이 그런 알레르기가 원래가 있어서 약도 아.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임상 3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백신이 적용이 되면서 아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아하. 네,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통상적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접종이 됐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게 좀 이제 많이 아하. 생략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2명의 알러지 반응은 원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네, 우리가 네. 흔히 뭐 꽃가루 알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러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거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고요.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축약시켜서 긴급 승인하고 접종하다 보니까 아직은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특정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런 그룹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는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3월 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미국 FDA가 긴급 승인을 늦춘다. 그래서 연내 승인 받기 어렵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수가 있었는데 실험상에서 네. 이제 임상 이제 3상에서 그 저용량 그룹과 예. 고용량 그룹, 그러니까 정상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고용량 그룹을 어쨌든 그게 원래는 넣으려고 했던 그룹은 아니었는데 이게 천 네. 몇백 명이 이제 저용량으로 1차에 투여가 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그룹이 오히려 90%의 이제 효능을 보였고, 그러니까요. 고용량 그러니까 정상 그룹에서는 이게 이제 62% 예. 이 효능을 보여서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FDA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라.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임상 3상으로는 충분치 않은 숫자였고 그리고 노인 그룹이 그 그룹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55세 이상이. 그러니까 예. 아마 노인 그룹도 포함을 해서 그 저용량으로 면역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량으로 한 그룹에 대해서 숫자를 더 많이 해서 효능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좀 더 증명을 해라.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봐서는 안전한 건 증명이 됐고 그 효능도 원래 기준 자체가 50%인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를 과학적으로 좀 증명을 더 하라는 거지 이게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미국 FDA에서 승인이 늦거나 혹시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와 미국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식약처의 승인과 접종과 여기에 지정이 초래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각국의 이런 그 식약처나 FDA는 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리뷰를 같이 따로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걸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들은 우리 식약처에도 아마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고 아, 예.
자, 우리 앞서 국제 백신 연구소를 소개해 주시면서 주로 저성장 국가, 저개발 국가의 백신 공급을 위해서 설립된 연구소라 말씀 주셨는데 처음과 다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백신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이자, 모더나 이 생산 국가들이 일단 우리 국민부터 맞추겠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개발 국가, 저성장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세피, WHO, 그다음에 그 갑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들에서 지금 네. 그 코백스라는 그 퍼실리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인구에 모두 공평하게 일단 20%는 접종을 하자. 사실 20%면 좀 그 위험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20%는 일단 차별은 하지 말고 음. 우리가 다 접종을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네. 거기에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1,000만 명분은 이제 그 코백스 통해서 받을 텐데요. 아마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예. 몇몇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급한 곳이 우선인 건 맞지만 그래도 네. 전 세계가 다 같이 함께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죠. 예, 특정 국가만 해결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계속 들어온 뉴스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미국 FDA 자문기구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다. 그러면 이 권고가 FDA 승인으로 이어지고 바로 미국 접종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아, 이제 그 지금 이제 FDA에서 EUA를 이슈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CDC에서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제 승인을 최종적으로 내리면 예. 이제 그 결과의 바탕을 두고 아마 그러니까 접종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이번 주 주말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주말에요. 미국 CDC. 예. 네, 네. 앞서 말씀 주실 때 어떤 나라만 그 백신 다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한 나라에서도 이게 한 개인이 백신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이 백신 접종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바이러스마다 몇 퍼센트 접종이 돼야 이 집단 면역이 되는지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집단 면역률이 높아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미즐즈 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예. 바이러스의 그 워낙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93% 정도가 집단 면역이 돼야 93%가 이게, 돼야만. 예, 거의 바이러스 퍼져나가지 않는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 비하면 훨씬 그 퍼져나가는 게 낮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아직은 계산된 건 아니지만 7, 80% 이상은 돼야 7, 또 효능에 따라 또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아하. 효능이 좋은 백신 같으면 좀 낮아도 되겠지만 예. 효능이 한 80%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7, 80% 이상은 돼야지 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그러면 좀 낮게 잡아서 대한민국의 70%의 국민이 접종이 되어야만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볼 텐데 그러면 가장 빠른 시기에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물론 정확한 계산은 어렵겠지만 추산 추정을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만 70% 접종이 될까요? 이게 참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이 좀 이게 힘든 게요. 예. 지금 이게 생산되는 거라든지 생산 스케줄과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 스케줄이 아직 명확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하. 지금 영국도 이번에 접종은 들어갔지만 올해 예. 안에 접종한 목표가 사실 2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인구 전체 대비 봤을 때. 예.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내년에도 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후반이 돼야지 이게 좀 뒤에 가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내년 중후반이 되어야만 네. 뭐 우리나라도 그 사이 어느 시점이 될 것 네. 같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부분을 질문을 주셨어요. 3921님도 박사님 제일 궁금한 건요.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 미국도 곧 시작할 것 같고 일본도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만 내년 3월 이후에 맞으면 너무 늦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은 어느 나라가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일단은 다 공이 70% 이상의 집단 면역이 돼야만 이게 해결된 사태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나 이 피해를 많이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네.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는 좀 기다리고 좀 이 백신의 최대한 그 안전성 및 이런 것 효능을 좀 확인하면서 네. 저희가 좋은 백신을 좀 고를 수 있는
있는 어느 정도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방 주사는 네. 어렸을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차이가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변종이 좀 자주 많이 만들어지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매년 맞아야 되는 거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계속 해마다 새로운 이 변종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신 자체 어떤 바이러스 자체 특성 때 항원 특성 때문에 네. 오랫동안 이 방어 면역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건 아직 1년 6개월 이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신생 바이러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백신이 얼마까지 될지는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 파이저 쪽에서는 이제 항체 반응이 6개월이 지나도 처음 네. 백신한 사람들 잘 높게 유지되는 걸 봐서는 아하. 최소 6개월 아마 길게는 1년까지는 일단 아니 뭐 최소 1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고요. 네, 네. 참 모든 게 안개 속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김재순님께서는요, 국내에서 개발하는 백신은 언제 공급이 가능한지 일정을 예상할 수 있나요? 이게 이 국내 개발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공급 계약을 맺어서 SK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을 CMO 계약을 했죠? 맺어서 예. 이제 그 제품을 국내에 생산하는 것들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뿐만 아니고 녹십자도 이제 녹십자도 세피랑 있고요. 또 5억 도스 계약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SK 같은 경우 여러 개 또 계약을 했고 네. 그래서 또 뭐 러시아 백신도 수출용이지만 또 네. 이제 계약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끔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자체 개발도 있고 또 해외랑 또 공동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 아하. 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긴 했지만 내년 초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백신에 지금 임상에 들어갑니다. 저희 임상이 우리나라도 내년 초에요. 임상 1, 2상을 내년 초에 꽤 많은 백신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3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그 위약 그룹이 들어가 있고 네. 백신 그룹이 들어가 있어서 예. 이제 위약 그룹을 넣어야 되지만 그렇죠. 내년 말쯤 되면은 이미 백신 승인된 백신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마 위약 그룹 대신에 뭐 백신 그룹 다른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이 임상 3상의 전략이 좀 네.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급하게는 외국 제약사 개발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접종하는 것이 시작이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하거나 외국 제약사와 공동 개발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네. 상황이겠네요. 내년에. 네, 지금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지금 이 3상 중인 백신도 있고 네. 지금 또 3상 진행 중인 것들이 아직도 계약이 안 된 백신 중에도 상당히 좋은 백신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백신도 백신이지만 저희가 또 지켜보고 있는 백신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백신들이 또 이제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한 것들이고 조금 지켜보면서 좋은 백신을 선택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사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7058님, 박사님 덕분에 코로나 궁금한 점 많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했고요. 우리 그 박사님께서요 3주 동안 어떤 인터뷰도 안 하시다가 뉴스 아이키를 통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이번 주부터 좀 이번 주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인터뷰를 하고 세 번째 이번 주 세 번째세요. 2주 동안은 거의 안 하다가 거의 안 하시다가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귀하게 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제 우리 이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계속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